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 왕 하면 세종대왕, 태종, 성종, 정조 등 뒤에 익숙한 임금이 있는 반면 왠지 생소한 이름도 있는데요. 조선 8대왕 예종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종은 조선 7대왕 세조의 둘째 아들로 재위 기간이 겨우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년 3개월 동안에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경기 고양시의 서원릉에 있는 예종의 능을 찾아 그 당시 역사의 흔적을 알아보았습니다. 김덕출 기자가 전합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조선 왕릉에도 봄이 찾아와 꽃들이 만개했다. 주말을 맞아 꽃이 허드러진 왕릉을 찾아 조선 역사를 되돌아본다. 조선 27대 임금 중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 몇 분 계신다. 교과서에도 거의 나오지 않으며 사극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왕. 조선 8대 왕 예종도 그런 임금 중 한 분이다. 7대 세조와 9대 성종 사이에 낀 예종의 재위 기간이 겨우 1년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7대 왕 세조와 그 입이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의경세자이고 둘째 아들은 해양대군이다. 그런데 큰아들 의경세자는 1457년 9월 19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여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세조의 뒤를 이어 1468년 10월에 1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8대왕 예종이다. 예종의 능을 찾아보면서 예종의 업적과 그의 생애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종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의 서원릉 경내에 있다. 서원릉은 이름 그대로 경능, 창능, 익능, 명능, 홍능의 5개의 능이 있으며 그 외 숙종의 후궁 장희빈의 대비묘가 있는 조선 왕가의 무덤이다. 그중 창능이 바로 예종과 그의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이다. 창능은 서원릉의 많은 능 중 가장 안쪽에 있어 30분 이상 걸어가야 만날 수 있다. 꽃이 만발한 왕의 길을 걸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왕릉은 조선 19대 왕 숙종의 명릉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예종의 창릉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다. 진달래 벚꽃 터널을 지나면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의 익릉도 지난다. 그리고 조선 13대 왕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의 묘인 순창원도 지난다. 세조의 첫 번째 아들 의경세자, 즉 추존 덕종의 능 경릉과 장희빈의 대비묘를 지나면 커다란 고개 하나가 나타난다. 다리가 팍팍하지만 조선 예종을 만난다는 기대와 꽃이 피어있어 다리에 힘이 생긴다. 큰 고개를 내려가니 21대 왕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 능인 홍릉을 만난다. 이렇듯 서원릉에는 왕릉이 5개나 있어 몇 번을 방문해야 다 돌아볼 수 있다. 또 한참을 걸어가니 멀리 창릉의 홍살문이 보인다. 비오교라는 엉뚱한 이름이 새겨진 금천교를 지나 창릉으로 들어선다. 네, 여기는 조선 8대 왕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 창릉입니다. 5개의 조선 왕릉으로 이루어진 고양 서오릉 경내에 있으며 서오릉에 조성된 최초의 왕릉입니다. 창릉은 왕과 왕비의 능을 서로 다른 언덕에 따로 만든 동원 이강령입니다. 정자각에서 볼 때 요 왼쪽이 예종의 능침이며 요 오른쪽이 안순왕후의 능침입니다. 봉분을 감싸는 병풍석이 없으며 난간석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왕릉 앞의 장명등은 지붕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종은 세조의 장남이었던 의경세자와 나이 터울이 큰데다 의경세자가 이미 장성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갑자기 맏형인 의경세자가 요절을 한다. 결국 죽은 형을 대신해 19세의 왕이 되었고 어머니 정의왕후가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을 한다.
그런데 왕이 된 그때 이미 그는 8살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11살 때 16살의 한명회의 딸 장순왕후 한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다음 해에 아들 인성대군을 낳게 된 것이다. 지금의 초등학교 4학년이 아버지가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은 장순왕후 한씨는 산후병으로 사망하고 아들인 인성대군 역시 3세의 나이로 풍질로 죽게 된다. 두 번째로 맞이한 안순왕후를 통해 아들 제한대군을 얻는다. 예종이 즉위한 후 아버지 세조가 만든 원상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왕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로 구성된 원상들이 국정을 의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왕의 실권은 없었고 사실상 한 명의 신숙주 등 훈구파들이 정책을 결정하였다. 예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468년 남이의 옥 사건이 일어났다. 남이가 역모를 깨하고 있다는 유자강의 고변으로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남이 등이 역모죄로 죽음을 당한 것이다. 한명회와 신숙주 등의 구공신과 이시의 난 이후 성장한 남이 등의 신공신 세력 간의 다툼이었다. 이처럼 왕의 권력보다 신하들의 권력이 강해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묘호를 정할 때 공신들은 신종이라고 올렸으나 나라를 세운 왕에게 어울리는 세조를 고집하면서 군주로서의 면모를 어필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종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한다. 예종에게는 오늘날의 봉화지금에 해당하는 족질이라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15개월의 짧은 재위를 마감하고 1469년 12월 성하하고 만다. 너무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독살당했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이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 그리고 성군 성종 사이에 잠깐 지나간 왕이다. 남이 장군의 억울한 죽음 등으로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강력한 왕권을 기본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오래 살았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몰랐던 조선 8대 왕 예종을 이제는 잘 알게 되었다. 예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셨습니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예종이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